살충제 달걀 파작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경상북도가 이들 농가의 달걀을 전량 폐기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정부 인사에서 대구 경북이 소외됐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지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군공항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시민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지역사회의 합의를 내세운 만큼 민간 차원에서 시민들의 뜻을 모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구 경신고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학교 측은 일반고로 전환돼도 현 자사고 재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금은 유지된다면서 학부모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살충제 달걀 사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경북에서 양계농가 6곳의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살충제가 검출된 5곳은 충격적이게도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한 곳은 미신고 시설이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달걀이 쉴 새 없이 대형 고무통에 버려집니다. 칠곡군 지천면 3곳의 양계농가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허용 기준을 최대 4배가량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비펜트린은 달걀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입니다. 이들 농가에서는 하루에 19,000여 개의 달걀이 생산돼 일주일에 한 번 출하돼 왔습니다. 3곳 모두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곳이었지만 살충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달걀에는 경북을 뜻하는 14에 소망, 해찬, 인영이라는 식별 번호가 표시돼 있습니다. 2주 간격 시 2회 이상 검사를 더 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또다시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산란계 수만 마리를 사육하면서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경주와 의성의 대형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됐습니다. 각각 14 황금, 14 다인으로 식별 표시가 돼 있는데 검출 수치가 국제식품규격 기준치 이하지만 전량 폐기될 방침입니다. 김천의 한 농장은 살충제 성분이 허용 기준보다 2배 넘게 검출됐는데 미신고 농장이어서 식별 번호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죠. 이게 정상 루트로는 못 가는 거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달걀들이 어디로 유통됐는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상북도는 유통 경로를 추적해 회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가 대부분 친환경 인증에다 미신고 농장까지 있어 그동안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양계농가는 살충제 달걀로 비상인데 사과와 고추 농가는 탄저병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2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탄저병은 올해 유난히 심하다고 합니다. 성락이 기자입니다. 해발 300m에 자리한 사과밭, 주먹만한 사과들이 먹음직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검게 탄 것처럼 여러 개의 반점이 보이고 반점 부분을 잘라보니 쏙까지 썩어 있습니다. 바닥에는 떨어져 버린 사과들이 군데군데 보입니다. 사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탄저병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 달 출하되는 중생종인 홍로는 물론 만생종 부사에도 탄저병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과수원의 사과는 거의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농사 접어야 되죠. 거의 끝났어. 이거는 왜 방법이 없어요. 보다시피 사과 정상가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고추 농가도 탄저병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고추마다 움푹 들어간 반점이 선명하고 반점이 생긴 곳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탄저병은 주로 빗물이 튀면서 옮기기 때문에 비가 자주 내린 올해 특히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5%는 심하게 20% 정도는 약하게 탄저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저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가 난 과육을 따내 땅에 묻고 제때 방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잦은 강우로 인해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개인 틈을 이용해서 적기에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박 피해로 힘든 상황에 병해충까지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한 100일 동안 대구 경북은 정부 인사에서 소외됐다는 아쉬움도 나왔지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 140여 개 가운데 대구 경북 관련 공약은 8개씩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는 과정을 고려해달라며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을 뿐이고 지역 어떤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TF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 인사에서 지역 인재 발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 차관급과 청와대 참모인사 114명 가운데 대구 경북 출신은 11명으로 대선 때 문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다는 걸 고려하더라도 TK 홀대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편중 인사의 고리를 끌어내지 못한 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고 새로운 국정을 펼쳐나가는데 하나의 또 장애 요인 또는 새로운 적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TK 특위를 출범시켰고 자유한국당도 질세라 대구 경북 발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여야 모두 큰 공을 들이는 뜨거운 지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임기 초 적폐 청산 등 개혁 정책에 주력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지방 분권 개헌을 약속하는 등 균형 발전 정책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은 틀림없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최소한도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대구 경북은 균형 발전 기대감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의 전략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성주에서 사드 배치를 놓고 주민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의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성주군 초전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나타나자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과 단체 회원들이 애워쌉니다. 국방부는 미사일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사드 배치 찬반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이곳에서 주민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측정한 소음과 전자파 결과를 비롯해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주민 설명 토론회를 열기로 했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과 단체들의 제지에 밀려 도착 10분 만에 이곳 현장을 떠났습니다. 백현주에 올라가고 입장만 들어가십시오. 주민을 보고 입장만 들어가십시오. 모든 것을 영구적 발전과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 주민들은 불법 사드 배치를 인정하는 일반 환경영향 평가와 주민 토론회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문제의 공론화가 목적이 아니라 사드 배치 절차의 일환으로서 요식적으로 지역 토론회를 열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토론회 무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공개 토론회와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다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군공항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시민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정부가 공항 이전 전제 조건으로 지역사회 합의를 내세운 만큼 다소 늦기는 했지만 민간 차원에서 여론을 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정부는 통합신공항 조속히 추진하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통합신공항 대구시민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2곳이 결정된 지 6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자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대구공항 민군 통합 이전을 포함시켰지만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전제로 내세운 만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출범 이유입니다.
대구는 뭐 어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좀 일체적으로 같이 결속하고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뭐 무엇에 기인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부산하고 아니 비견되게 참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대구공항은 그대로 두고 군공항만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추진단은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군공항 땅을 개발한 수익으로 새로운 공항을 지어야 하는 만큼 군공항만 옮긴다면 활주로 등 주요 시설들이 폐쇄돼 대구공항의 운영은 불가능해집니다. 민항이 K2 군공항에 업체가 살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런데 군공항만 빠져나가라.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까지 500명 규모의 추진단을 구성해 시민들에게 군공항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대정부 건의 등의 활동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공항 유치 반대 추진위원회가 최근 선관위에 낸 김영만 군위군수 주민 소환투표 청구인 보정서명부 열람을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합니다. 보정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선관위는 열람이 끝나면 유효 서명인 수를 판단해 주민 소환투표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신고등학교의 자유형 사립고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재단과 학교의 운영 의지 부족 등으로 6년 만에 일반고로 바뀌게 됐는데 학부모들은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신고등학교가 신청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신청안을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신입생 미달 사태 등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한 학교 측의 의견을 수용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경신고가 자사고를 운영할 의지가 미흡하고 신입생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내년도 신입생 유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제는 현 자사고 재학생들. 학부모들은 재단의 일방적 결정으로 진하게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신고 측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현 자사고 재학생을 위해 재단의 당초 재정 지원 계획에 따라 예산을 투입해 재학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시설 개선비로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 집행을 앞두고 있는 금액이지만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재학생들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부모 등 관련자 청문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초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자사고는 재단의 운영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3부는 2014년 7월 대구시립희망원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희망원 관계자를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 회계 담당자 A씨에게 집행유예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리를 역이용해 거액을 편취했고 실질적인 피해자는 시설 생활인이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MBC 문화원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12기 수료식이 오늘 저녁 대구문화방송 김한열 사장과 총동창회 주대중 회장, 12기 성전마 회장 등 각 기수 회장단과 12, 13기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을 마친 문화원 12기 수료생들은 회원 간 우위 증진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대구 경북 지역본부는 오늘 대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노조할 권리를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 노조인 공무원 노조의 설립 허가와 퇴직자 원직 복직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국노예 노조 설립 신고가 취소된 이후 이들은 5차례나 노조 설립 신고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노조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환경운동연합과 대구 경북 진보연대 등 70여 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오육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오늘 대구 백화점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에서 탈핵 행사와 토론회,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열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통한 안전한 탈핵 세상 구현을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 사는 90대 홀몸 어르신이 별세한 뒤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기부됐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 살던 91살 김용만 어르신이 별세한 뒤 유언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1,800만 원을 기부해 앞으로 이 돈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지난 2013년 사후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산 기부에 서약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